시작할게요. 이건 기하니까 지우고. 처음 나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아닌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할게요. 내 이름은 이종남이고요. 여러분이랑 이제 뭐 특강 이것저것 다 하게 됐고, 여러분 대부분 고2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우 들어와라. 여기 앉아. 요거 내 핸드폰 번호는 요건데 뭐 거의 연락하는 학생들이 없긴 하지만 뭐 내가 결석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여기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번호로 연락해서 뭐 못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네, 이제 수투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다 2학기에 이제 배우는 과목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 1학년 때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수상을 2학기 때 하는 학교들이 있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방이라던가 도형의 이동을 2학기 때 해가지고 막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던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얄짤 없어. 그냥 수원은 무조건 1학기야. 막 수학적 기납법이 2학기 때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없어. 알겠지? 그냥 얘가 1학기, 얘가 2학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냥 딱딱 잘리니까 좀 편하긴 한데, 편하다고 하기가. 들어와. 여기 앞에 앉을래? 앞에 앉으라고요? 앞에 앉아. 에반데요? 아니야. 뭘 에바야. 무슨 특강도 늦게 온 네가 더 에바야. 자, 오늘 일찍 왔잖아요. 그럼 일찍 와. 그래서 1단원은 극한, 그 다음에 2단원은 미분, 이제 3단원은 적분, 요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수원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서점 가서 수원이나 수투책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해도 수원 책 두께에 비해서 수투책이 한 반 정도로 얇아. 그러니까 수투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내용은 없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수학 기준으로 생각할게. 뭐 과학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수학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수원이 맞아. 수원이 맞고, 두 번째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 확통이랑 기하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확통이나 기하보다는 수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수투를 2학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못 풀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수투는 문제가 진짜 어려워. 이게 그냥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풀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 좀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 이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수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비교를 좀 해주면, 수원이랑 수투는 이게 시간이고 이게 내가 체감 난이도라고 할게요. 체감 난이도. 그러면 수원은 처음이 좀 어려워. 처음이 좀 많이 어렵다가 그냥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 수원은 별거 아니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야. 수원은 원래 그래. 근데 수투는 느낌이 어떠냐면 초반엔 좀 할만한데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되잖아? 그럼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내가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투는 원래 이래. 알겠지? 그러니까 수투를 좀 방학 때 내용도 좀 정리해 놓고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렇게 배워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수능 때 보는 수원, 수투 요거 세 개 이제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는 건데, 이제 뭐
문과, 이과 이런 개념이 없어지긴 했지만 문과 친구들은 이제 확통을 듣는 거고 이제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거의 99%는 미적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하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하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해도 돼. 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거의 선택을 안 하니까 일단 배제하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 이거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수원 1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2단원이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반이 수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수열 먼저 했다라고 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극한 배우고 미분 적분 할 텐데 요 수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투를 배우는 목적은 사실상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수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투를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하게 되는데 미적분 1단원이 얘는 함수의 극한인데 이 미적분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이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이 미적분 2단원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 미분이야.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는 게 요 미적분 미분 단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하는 게 요거 단원에서의 적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요 수투를 굉장히 잘 해놔야 돼요. 수투를 못하면 여기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수원도 잘하고 수투도 잘하면 얘도 잘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못하면 이거를 거의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 수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한번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한번 배워놓으면 2학기 때 훨씬 수월하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과목 설명은 대충 하고요. 오늘은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왔니? 부원장님 오셨구나. 자, 일단 쭉 거기 맨 첫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첫 페이지 함수의 극한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은 정의가 있기는 한데 그 정의 써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말해주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함수값이랑 이제 극한값을 비교하면서 극한값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값이랑 극한값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함수값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값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뭐 이런 그래프 여러분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x가 자 얘가 지금 y는 fx라는 함수다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 x가 a일 때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야. 그럼 a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fa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그냥 대입하잖아.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렇게 있어.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면 여기다가 2 넣고 y 값이 4가 나온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x에다가 a를 넣으면 fa라는 함수값이 나온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대응이 매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 fa라는 점을 지나면 얘는 a일 때 함수값이 fa다라고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극한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극한값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x가 a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x가 a로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x가 2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x가 처음에는 2.1이 있어. 그럼 2.1보다 2에 더 가깝게 만들려면 2.01이 있겠지. 그죠? 그럼 이거보다 2에 더 가까운 건 2.001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에 점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얘는 x가 정확히 a일 때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거고 얘는 x가 a 근처에 있을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x가 a 근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 x가 정확하게 a일 때랑 x가 a 근처에 있을 때의 함수값이다.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x가 2로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극한값인데 x가 2로 가까워진다라는 건 2.1, 2.01, 2.001 해서 결국에 보면은 2.000000 뭐 1 이런 식으로 점점 2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될 때 함수값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를 계산하는 게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x가 a로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a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로 가까워지는 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큰 쪽에서. 그다음에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때가 있겠지. 그럼 요 때를 뭐라고 하냐면 a보다 큰 쪽이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땐 오른쪽에서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극한은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어떤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냐면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고 큰 쪽이라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여기다 살짝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야?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좌극한이라는 것도 있겠죠. 좌극한은 뭐냐면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극한값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보자. x가 그래프 따라서 자, 극한값이라는 건 x가 a 근처에 있을 때 함수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무슨 값이냐면 y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돼. 얘들아, 극한값도 결국에는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선 편할 거야. 근데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니까 내가 그래프 따라서 a 쪽으로 한번 가깝게 가볼게. 왜냐면 a 근처에 있을 때의 함수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a로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a로 가까워지고 있어. a로 가까워지는 거 보니까 요 근처에서의 극한값을 봤더니 거의 fa랑 비슷하겠죠. a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a로 엄청 가까워지면 거의 fa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극한값이니까 극한값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극한값 자체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리미트라고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라는 걸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나는 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할 거니까 fx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럴 때 그 값,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우극한 값을 계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극한. 그럼 계산해 보니까 얘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FA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F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좌극한도 한번 계산해 볼게. 그래프로 보는 거야. 자, 좌극한 보면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까워질 때 fx라는 요 함수가 x는 a에서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a 근처쯤 왔을 때 그 값도 fa 근처에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fa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극한값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좌극한이랑 우극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뭘 그려서 좌극한, 우극한을 판단을 하는 거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럼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함수 뭐뭐 있어? 지금까지 배운 거. 중학교 때 뭐 배웠죠? 1차랑 2차. 자, 수상에서 그래프 배운 거 딱히 없고 수하에서 뭐 배웠죠? 최근에 뭐 배웠어 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뭐였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거까지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fx가 여러분 뭐 좋아하지? 제일 못 그리는 게 뭘까? 유리함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냥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x분의 2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이제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뭘 계산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 대충 2라는 값이 있을 때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실제로 2를 넣으면 여기 y값은 1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냥 함수값 자체는 1이야. 근데 여기도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내가 x가 2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우극한. 요 fx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를 따라서 2로 가까워지는 건데 2보다 어떤 쪽에서 가까워진다? 어떤 쪽에서? 큰 쪽에서. 자, 그럼 그래프 따라서 2로 가까워져 오면 얘는 대충 보니까 어디까지 가까워지겠더라? y값이 1까지. 그럼 이거의 우극한 값은 얼마란 얘기야?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좌극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좌극한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요 fx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2에서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면 되는 거야?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2로 가까워져 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을 봤더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더라? 어디로? 1로.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 값도 얼마인 거야?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얘는 x가 2일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fx를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나눠져 있는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될까? 자, x가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3을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네. 대충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여기 뭐 구멍 뚫고 여기 색칠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냐면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0보다 큰 쪽도 있고 작은 쪽도 있으니까 둘 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럼 이거 자체가 fx니까 fx 한번 해볼게. 그럼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이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워져 오고 있어. 그럼 그때의 그때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3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때의 극한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극한도 한번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 지금 2가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근처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야. 그럼 얘는 0일 때 빼고 0.000000001일 때는 함수값이 있겠어, 없겠어? 있긴 있겠지. 그러면 그 근처에서 함수값이니까 걔는 2랑 비슷하겠다라는 거야. 완전 2는 아니지만 2랑 비슷한 값을 갖겠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y값을 비교해 보면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겠더라? 2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잘 그리면 돼?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져 올 때 얘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냥 얘가 극한값이 2다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우극한 x가 2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같아. 근데 여기는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이 우극한 값은 3이고 좌극한 값은 2라서 얘네 둘이 달라.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x가 2일 때 극한 값이 있냐라고 물어볼 거야. x가 2일 때 극한 값이 있냐? 그럼 얘는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도 1이니까 극한 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x가 0일 때 극한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값이 지금 다르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3이라고 할 거야? 2라고 할 거야? 2.5라고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다르면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다르면 이때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 어딘가에다가 뭐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야. 극한 값의 존재 조건.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언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냐면 x는 a에서 이거 다시 적을게요. 미안해.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수투는 오늘부터 해서 특강 끝날 때까지 배우는 게 다 연결돼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오늘부터 꼬이면 계속 꼬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야지만 내가 수투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x는 a에서의 극한값 존재 조건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 x는 a에서의 좌극한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더라. 근데 그게 함수. 자, fx라고 일반적으로 적으니까 fx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fx에서의 a일 때의 좌극한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랑 뭐가 같아야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도 f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극한값이 존재한다 랑 같은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팁 같은 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루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극한을 다루냐면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만 다룹니다. 자, 다항함수 극한값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아직 3차랑 4차랑 이런 거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안 배웠지만 1차랑 2차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배웠으니까 보면 1차랑 2차는 그래프가 끊어지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렇죠? 끊어질 일이 없어. 1차는 그래프 그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고 2차도 이렇게 포물선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끊어질 일이 없어. 그렇다는 건 다항함수 극한값은 사실상 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냐면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한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여기가 x는 a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a일 때의 함수값이나 a 근처로 오는 때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얘가 갖는 함수값이랑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 계산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얘를 문제로 내는 경우는 많이 없어. 왜냐면 극한값 계산할 때 당연히 그래프 그리면 함수값이랑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럼 뭘 문제로 내겠어? 아까 같은 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자, 그럼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극한값을 내가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극한값은 뭐랑 뭐를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항상 먼저 비교를 해줘야 돼. 이거 비교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를 했더니 이 두 개가 같으면 얘는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랑 달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 계산을 했는데 두 개가 다르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그 구간을 나누는 x값일 때 극한값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게 거의 문제 푸는 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풀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거의 구간이 나뉘어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자, 봐봐.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다항함수에서의 극한값 계산할 때는 뭐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함수값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잠깐만 보자. 이거 여러분 못 풀 거라고 생각 안 해. 자, 근데 볼게. 잠깐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나 여기다가 지금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냐면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y는 3x제곱 플러스 2다라는 거 먼저 파악을 하고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0,2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대충 1,5니까 x가 1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5로 가까워지고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5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5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 자체가 뭐랑 똑같다? 함수값이랑 똑같다.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극한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럼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 있는 거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바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계산을 실수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다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실제 기출 문제야.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돼 있고 리미트 x가 자 봐봐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문제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얘는 뭐라고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무슨 값? 함수값? 오케이. 함수값 아니고요. 일단 극한값이야. 근데 왜 우극한이랑 자극한 따로따로 계산 안 해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걸까? 이거 그냥 극한값 표현이잖아. 그럼 극한값이라는 건 뭐일 때 존재한다 그랬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일 때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자. 마이너스 1 여기 있지.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가까워지고 있는 거 한번 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어디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y값.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지?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y값도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y값? 마이너스 1로 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여기 보자. 얘는 뭘까? 1일 때의 무슨 극한값? 좌극한값.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이 어디야? 1이 어디 있어? 1이 여기 있어. 그럼 1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왼쪽이야.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 극한값은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2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여기 2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극한값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함수값 찾는 게 아니야.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있는 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거 또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다시 앞으로 그 개념 설명 있는 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개념 설명 있는 대로 넘어가고. 뭘 설명할 거냐면 이제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웃긴 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증명할 수가 없어. 고등 과정에서는 증명은 못하고 이런 성질이 그냥 성립한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증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증명 왜 안 해줘요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대학교 교육과정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정하고 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할게요. 지금까지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배운 건데, 지금은 이제 뭘 배워볼 거냐면 x가 한없이 커지거나 x가 한없이 작아질 때의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야? 이거 표현을 이제 뭐라고 읽을 거냐면 그냥 무한대라고 읽을게요. 무한대라는 게 뭐야? 그냥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냥 x값이 한없이 커질 때의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가 x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니네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이다 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럼 나는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x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때의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엄청 커지는 건 그래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뚫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x가 한없이 커지면 y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념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x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한없이 커진다. 그럼 한없이 커진다를 내가 이 표현으로 쓰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엄청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뭘까? 한없이 작아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겠어? 얘는 또 엄청 커지잖아, 그렇지? 그럼 엄청 커지니까 이때도 극한값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따라서 원래는 극한값 계산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보고 x가 한없이 커질 때 y도 한없이 커지니까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개념을 잡아볼 수도 있어. 내가 x 대신에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대입하면, 제곱하면 그 숫자도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엄청 크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얘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플러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엄청 큰데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또 개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커진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발산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봐봐, 아까처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수렴하는 거. 그리고 수렴하는 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한다의 반대 개념이 발산이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제외한 건 다 발산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발산.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건 이제 그게 있겠죠. 유리함수가 있겠죠. 응?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들아 수투는 여기가 제일 재미가 없어. 아니 뒤에가 진짜 예쁜데. 아니지. 뒤에는 재밌잖아. 저 기말 때 와장창 났잖아요. 너잖아.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x가 한없이 커지는 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자 그럼 우리 유리함수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지지 x축이랑 만나진 않는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다 보면 x축이랑 거의 만날 것처럼 가까워지긴 하지만 x축이랑 실제 만나진 않겠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내가 리미트 x가 엄청 커질 때 fx, 그러니까 y 값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거야. 그럼 x가 엄청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y 값은 어디로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개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x축이랑 점점 만나는데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니까 y는 0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의 극한값은 뭐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0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뭐야? x가 엄청 작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엄청 작은 쪽으로 가까워져. 그럼 그래프 따라서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얘도 결국 어디로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 얘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오면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굳이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살짝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안 할 거야. 오늘 거기까지 하면 니네 이거 다 드랍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근데 수투 드랍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가. 알겠지? 극한 빼면 수투는 진짜 재밌어. 미분부터 재밌거든? 아니야. 미분부터 재밌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극한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 미분부터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 한번 해볼게. 0으로 가까워져. 그럼 0으로 가까워질 때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그래프 따라서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함수값이 진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엄청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엄청 커진다. y값도 엄청 커진다. 근데 x가 0보다 작아.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 그 극한값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잡아봐. 이 문제에서 x가 0일 때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걸까 안 존재하는 걸까?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단 다르기도 한데 다른 걸 떠나서 얘네 둘 다 뭐 하는 형태야? 발산하는 형태. 발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는 어떨 때밖에 없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밖에 없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뭔가 되게 많은 거를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거야. 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한다라는 개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만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런 형태 아니면 다 뭐라고 하면 돼?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발산하는 형태는 애초에 그냥 발산하거나 아니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랑 그 어떤 특정 값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지금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만 먼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의 성질. 자, 성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의 x에서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함수가 또 따로 있을 텐데 요거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게 성립하냐라는 걸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이 합친 거의 극한값. 합친 거의 극한값은 뭐랑 같을까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합쳐서 그러니까 함수식 두 개 더해서 극한을 보내나 각각을 극한을 보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값이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또 똑같아지겠어. 빼면 얘 또 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죠. 이건 그냥 이렇다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얘네 두 개를 뭐 할까 그러면? 뭐 해도 비슷할 것 같아. 곱해도 그렇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만 해본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랑 g로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랑 곱해도 값이 똑같다. 그럼 얘랑 얘 곱하면 얼마?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니까 알파 베타랑 같은 결과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도 있을까? 나누기도 있겠죠. 근데 나눴을 때는 주의할 게 뭘까? 분모가 0이 아니다라고 내가 가정을 깔고 가는 거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랑 똑같아?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해서 얘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데 단 알파는 0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마지막인데. 자, 내가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이렇게 곱했어. 상수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걸까? 극한을 보내고 거기다가 k를 곱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상수 취급 당하는 애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값 생각하면 함수값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 곱한 거니까 밖에서 곱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k 알파랑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러 갈 건데 21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21번이 이거 성질 이용하는 거거든? 이거.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만.
살짝 뺐어. 끝났죠 계산? 네.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시그마 계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 시그마 계산하는 거랑. 그쵸? 시그마 할 때도 어떻게 이거 시그마로 돼 있으면 그냥 이거 두 개 따로따로 더하고 하나 각각 해서 시그마 계산하나 똑같다 이거 배웠었잖아. 그치? 그냥 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랑 시그마랑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얘는 그냥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두 배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랑 얘 따로 계산한 게 8이니까 얘가 1이면 요거 자체가 값이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랑 뭐랑 더해야 8이 되는 거냐? 얘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이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극한값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면 돼. 이 성질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뭘로 오는 거냐면 20번 한번 볼게. 자, 20번을 내가 한번 풀어줘 볼게요. 지금 뭘 줬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가 15다라는 극한값을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f를 진짜 구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극한 문제는 함수를 정확하게 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는 뭐를 만든다 생각해야 되냐면 요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주면 돼. 이 모양에 대한 극한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이 모양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거기 보면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2x f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이 모양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이거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거 따로따로 곱하고 더 나누고 이런 거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를 먼저 쓸 수가 있어. 요거랑 요렇게를 먼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2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f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지금 얼마라고 알고 있어? 15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15라고 딱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한 극한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그냥 뭐 하면 되겠어? x 대신에 2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그럼 이거 계산하면 결국 얼마란 얘기야? 1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요 형태, 내가 주어진 이거에 대한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극한값 계산할 때는.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요거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2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보면 나는 지금 얘만 알고 있어. 얘만. x분의 fx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x분의 fx의 형태의 극한값이 3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몰라.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나 x분의 fx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fx가 있긴 있어. 근데 제곱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뭘로 나눠주면 극한값 계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 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분모만 x 제곱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분자도 어떻게 해줘? 똑같이 x 제곱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x 제곱으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으로 각각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x분의 fx의 제곱 요렇게 돼 있겠죠. x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누면 플러스 3 요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각각 x제곱으로 나누면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렇게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차피 극한값 계산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냐면 다 따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해 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해 볼 거야. 그럼 얘는 x분의 fx라는 거 자체가 극한값이 3이기 때문에 그 3을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9다라고 보는 거예요. 9. 일단 여기는 따로 할게. 너무 빨랐어. 좀 천천히 가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함수잖아, 얘들아. 3이라는 건 그냥 상수함수 개념으로 보면 계속 3이니까 x가 엄청 커져도 그냥 뭐겠어? 3인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3 쓰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냥 계속 3으로 갈 거니까. 그럼 여기도 뭐겠어? 2면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관건은 어디야? 여기야. 자, 이거 사실 우리 x제곱분의 1 그래프 그리는 거 몰라, 그치? 그래프 그리는 거 몰라.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리면 그 유리함수 x축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해해 볼 거냐면 내가 x 대신에 엄청 큰 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엄청 큰 수를 제곱하면 더 커지겠지.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봐봐. 엄청 큰 수분의 1은 개념적으로 보면 숫자 뭐에 엄청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0에 엄청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 큰 수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엄청 큰 수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뭐라고 보는 거야? 얘의 극한값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정리를 살짝 하고 갈게. 내가 분수 이렇게 유리식 계산을 할 일이 있어. 유리식의 극한값 계산을 할 일이 있는데 분모분의 분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첫 번째 그냥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여기가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 그러면 엄청 큰 거분의 상수 이렇게 되면 얘는 개념적으로 뭐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반대로 분모분의 상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분모분의 상수 얘는 분모가 만약에 엄청 작은 그러니까 0에 엄청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분의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 원래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0.00000000001분의 어쩌고 하면은 그게 역수가 취해지면서 이 숫자 자체는 엄청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발산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면 극한값 자체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분모가 엄청 작아지면 극한값 자체는 엄청 커지는 숫자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 분수 계산하듯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극한값에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실제는 6분의 1이 나오겠더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에도 한번 해볼 건데요. 23, 24, 25 이렇게 세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 호다닥 풀어봅시다. 23, 24, 25
자, 우리 요거까지 풀고 살짝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문제 내가 봤을 때 이거 두 개보다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 얘는 지금 이 x는 0에서 2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접근해야 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에 꽂혀서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 극한값을 내가 분리를 해보는 거야.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fx 플러스 kgx랑 얘랑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fx 플러스 kgx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극한값 계산했을 때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찾아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을 각각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좌극한이니까 fx의 좌극한 지금 얼마야?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면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2 플러스 gx의 좌극한 계산해 보니까 gx의 좌극한은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1에다가 요 상수 곱하면 되니까 k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친구는 뭐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보니까 우극한 가까워진다. 우극한 보면 fx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gx 쪽 보면 gx의 우극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3이다 라고 보면 3에다 k 곱한 거니까 플러스 3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k가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k는 2분의 3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떠올려야 돼? 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미친 짓을 시키진 않아. 뭘 안 시키냐면 이거랑 이거 합쳐서 그래프 그리라는 미친 짓은 시키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찾는 건 맞지만 거꾸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 하진 않는다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뭘로 가야 돼? 요거 정의로 가야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24번은 이거는 약간 이거 보고 풀 수 있겠죠? 아까처럼 변형을 시켜줘야 돼. 변형을.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x-1분의 fx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x-1로 나눠줄 수가 없어. 지금 이게 그냥 식이니까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분모에 똑같이 x-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을 여기다가만 먼저 곱했어. 분모에다만 곱했어. 그리고 얘랑 세트 맞추기 위해서 fx 그냥 먼저 썼어.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분자에도 x-1 하나 곱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 곱하면 얘랑 곱하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분모에 gx 남아있던 거 딱 쓰면 식이 변하는 게 없는 거지. 그냥 x-1만 분자 분모에 곱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의 극한값은 내가 알고 있어. 얼마라고 알고 있어? 8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뭘까? 얘를 뭐 한 거랑 똑같아? 역수 취한 거. 그럼 얼마겠어? 2. 그래서 2. 그래서 1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형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변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든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거 몇 점짜리라고 돼 있냐? 이거 4점짜리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3식으로 문제를 풀면 9번부터 4점이 시작이야. 9번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4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형태는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 발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그거를 떠올려야 돼. 내가 여기 어딘가에 썼던 어떤 상수분의 발산 형태. 그게 뭐가 된다 그랬지? 극한값으로 따지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무한대라고 나와 있는 극한값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발산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얘를 뭘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이 극한값 자체를 gx로 나눠버리겠다는 얘기야.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fx-3gx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원래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였잖아. 그치? 따로따로 계산하면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 극한값 자체가.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면 뭐랑 똑같다 그랬어? 0이랑 똑같다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이쪽은 뭘로 계산할 거냐면 이쪽은 극한값 성질 쓸 건데 이거 얘랑 얘 먼저 계산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랑 얘 먼저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gx분의 fx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 따로따로 쓴 거야. 먼저 따로 쓴 거야. 그리고 이쪽도 따로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 gx분의 gx니까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2는 상수 취급당하니까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3은 2항에서 3으로 바뀌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극한값 형태를 하나 구할 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는 거야. 요거 하나. 자, 그럼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모두 얘를 만들어주면 돼. 저 문제에 있는 얘도 얘로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gx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gx분의 fx에 관한 형태의 극한값만 알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gx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로 나눠주면 3gx분의 fx 마이너스 gx로 그냥 나누면 1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gx분의 gx니까 여기는 4gx분의 fx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극한값 이거 2분의 3인 것만 알고 있잖아. 그럼 얘 대신에 2분의 3 집어넣고 얘 대신에도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9에서 1 빼면은 2분의 7이고요. 여기는 얼마지? 6에다가 1 더하면 얼마야? 7인가?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극한 계산할 때 중요한 건 뭐야? 식 변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극한값 계산할 때는 식 변형을 잘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계산하는 건데 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극한값 계산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떤 극한값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